오늘 제6강의 주제는 담배 즐기는 남학생입니다. 지난 5강에서 제가 담배 즐기는 여학생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도 이 목사님처럼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옛 기억을 제가 더듬으면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쯤에 제가 서울 잠실의 어떤 아파트 2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 단지의 건물 사이사이마다 넓은 잔디밭이 잘 가꾸어져 있었고 아주 쾌적한 환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로수로 이 벚꽃이 아름드리 된 고목 벚꽃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요. 해마다 봄이 오면은 그 흐드러진 벚꽃 또 그 잔디밭에서 낮에는 지역 먹거리 축제를 열었고 밤에는 그 벚나무에다가 청사초록을 쫙 매달려서 아주 환상적인 벚꽃놀이를 즐겼습니다. 단지 중앙에 넓은 광장형 조경 공간을 조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근린공원으로 사용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농구장도 있었고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늘 시끌벅적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등나무 파고라를 만들어 놓고 그 아래 벤치를 놓았는데 디귿자형으로 어떤 데는 미음자형으로 이렇게 놓여서서 여름날 시원한 매미 소리 들으면서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 단지 내에 동사무소 3층의 주민센터에서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자로 푸는 세상만사라는 과목에 강좌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강좌를 맡게 된 배경을 돌이켜보면 참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민방위에 관한 무슨 일이 있어서 동장실에 가서 동장을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의를 마치고 커피 한 잔을 대접하길래 그 마시면서 이야기하면서 실내를 돌아봤습니다. 근데 그 브리핑 보드가 놓여 있는 것을 눈길이 그게 닿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PPT 뭐 이런 영상 이런 것이 없었고요. 그야말로 아날로그 시대거든요. 뭐 동사무소에도 뭐 구청장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VIP들이 가끔씩 방문을 하는데 그때 동현황을 보고하는 상황판이거든요. 이게 4장인지 5장인지 이렇게 놓여있는데 앞 뒷면으로 써져 있고 뒤집어 가면서 이렇게 포인트를 찍으면서 보고하는 그런 상황판이었습니다. 근데 전부 한문으로 쫙 써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뒤집어 가면서 보다가 틀린 글자, 한문 틀린 글자를 3글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쫙 설명해 주니까 동장이 놀라는 거죠. 여태까지 많은 VIP 보고를 했지만은 아무도 지적 없이 잘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듣고 뭐 그 VIP나 뭐 동장이나 다 한글 세대 시대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도 하겠구나. 다 같이 어쩌면은 한자에 대해서는 무식하니까 그럴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동장님이 몹시 부끄러워하면서 제가 뭐 하는 사람인가를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학이나 다른 지역에서 강의는 하면서 막상 몸담고 있는 동네 주민들은 돌보지 않는다면은 되겠습니까? 이유 불문하고 한 달 내로 강좌를 개설하라. 이 명령조에 간곡한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강의를 조정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좀 줄이고 이곳에 강좌를 개설을 했습니다. 잠깐 한다는 것이 20년이 넘도록 진행을 하다 보니까 최장수 프로그램이 되고 인기 과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대 초반쯤인데 오후 강의를 마치고 제가 007 책가방을 들고 집으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막 길 옆에 등나무 파고라를 통과할 때였습니다. 마침
기말 시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여섯 명의 남자 고등학생들이 일찍 귀가하다가 그 벤치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얼핏 들리는 대화를 들어보니까 그 대화의 절반이 쌍소리 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마 제가 입에 올릴 수 없는. 아주 무감각하고 욕하는 것을 예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아마 평소에 그들의 대화 수준인 듯 했습니다. 그 지나쳐 오는데 마음이 몹시 편치 않았습니다. 한 20m쯤을 걸어오는 사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이건 아닌데 내가 보지 않았다면 모르겠거니와 분명히 못 볼 장면을 봤으니 모른 척 방관한다면 어른으로서 도리를 못하는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고 자괴감마저 생겼습니다. 그러나 섣불리 개입하자니까 학교 선생님도 선도하지 못하고 자기 부모도 하지 못하는, 요즘 얼마나 학생들 사납습니까? 막가파 시대인데 이 청소년들에게 관계도 없는 이웃 아저씨가 무슨 수로 바로잡아줄 수 있겠는가. 처신이 아주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이 양심의 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어서 가던 길을 돌이켜 학생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긴장하기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를 힐끗 보다가 쌍시옷 문자를 쓰면서 재수없다 투덜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단 긴장을 풀어야겠길래 그래야 대화가 되잖아요. 그 제가 웃으면서 앉아라 손짓을 하고 말을 붙였습니다. 오늘 일찍 하교하는 거 보니 기말 시험을 쳤는 게로구나. 공부 힘들지? 대답은 없었지만 야단 맞을 줄 알았다가 오히려 위로 말을 듣게 되니까 경계심이 조금 누그러지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그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긴장할 거 없다. 이 아저씨도 학창시절에 담배 피워봤다. 시골에서 자랐는데 남의 참외 수박설이 해본 악동이었다. 나도. 자네들보다 나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야단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네들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도 그냥 계시는데 관계없는 이웃 아저씨가 주제넘게 나설 일도 아니지 않겠나. 사실 자네들 나이면은 충분히 담배 피울 자격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28청춘이거든. 28청춘이 뭔지 아나? 대답이 없어요. 모른가 보구나. 16살을 말한다. 28이 16이잖아. 이 나이를 옛날에는 호패찰나이라고 했다. 호패는 들어봤나? 못 들어봤겠지. 요새 말하면 주민등록증이야. 16살 되면은 결혼을 해. 그러면은 호주가 됐다라는 주민등록증을 요래 좁고 납작한 판때기에다가 요만한 데 돼가지고 거기다 주소, 성명, 나이, 가족관계 이런 것을 이렇게 불로 지져서 파. 그리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차고 다녀. 이게 호패야. 그래서 내가 호패 찰나이가 됐나 나이 좀 물어보자. 자네 몇 살인가? 17살입니다. 자네는? 저도 17살입니다. 그래. 한 세기 전에 살았더라면은 이미 장가들어서 자식 낳았을 나이다. 그리고 신체 조건도 그 당시 우리 손조들보다 지금 나이 이 크기가 몸집 크기가 갑절로는 거의 크다. 그리고 훨씬 건강하다. 그 때문에 담배 피워도 건강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근데 왜 굳이 담배를 못 피우도록 막는다고 보나?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모르는 게 분명하구먼. 옛날에는 공부 경쟁이 오늘날만큼 치열하지 않았거든. 일부 양반들만 과거복에서 죽자 살자 공부했고 대부분의 서민들은 다 글도 모르는 깡무식쟁이들이었다. 그리고 당시에는 삶의 방식도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고 단순했거든.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 많이 부족했어.
1년 내내 이 안 닦아. 목욕은 1년에 2번 했어. 설과 출세기만 했어. 이런 참 열악한 시절이었는데 왜 그 당시 담배는 필수적으로 피웠느냐. 그리고 오늘날은 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느냐. 내가 경험한 바로서는 내가 고등학교 때 암기력이 중학교 때보다 못하더라고. 단어를 외우는데 그때만큼 잘 암기가 안 된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지. 그래, 대학 나와서 어른이 되면 실컷 담배 피울 텐데 뭐 급할 거 있나? 암기력도 떨어지니까 공부나 좀 해보자. 이래 집중을 해서 상당히 괜찮은 대학을 합격을 했어 내가. 자,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나도 바쁜 사람이고 진짜 해줄 얘기는 있거든. 그만할까? 마저 해줄까?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해주세요. 그래,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예법을 보면은 술은 어른 앞에서 고개를 돌려서 마실 수가 있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나도 지금도 모르겠지만은 담배는 함께 피우지 않았거든.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어른이 오시면은 슬쩍 뒤춤에다 감춰 이렇게. 그리고 인사를 하고 지나가면 다시 피웠어. 그러면 어른들도 알지만은 못 본 척하고 눈 감아주고 지나갔지. 지금도 그렇게 한다면은 괜찮은 거야. 자,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 실습 한번 해보자. 내가 다시 가서 이렇게 지나갈 테니까 뒤에 감추고 인사를 한번 해봐라. 이 실습을 했습니다. 제가 오니까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습니다. 됐어? 그렇게 감추고 꼭 인사는 해야 돼. 왜? 인사받고 어른이 야단칠 수 없잖아. 그리고 예의 바른데 어떻게 야단치겠나. 이렇게 하면 돼. 자, 실습까지 했고 칭찬해 주니까 몹시 기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어른 대접해 준 것도 좋았는데 제가 호칭을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 안 그랬잖아. 자네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몹시 황송했습니다. 학생들이. 왜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혹시 화장실에서 우리가 소변 볼 적에 앞에 써있는 글귀 기억나나? 이러니까 한 학생이 아름다운 사람은 머무르던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래 써져 있었는데요. 그래, 바로 그거야. 지금 이렇게 잘생기고 훤칠한 미남들, 아름다운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이 자리에 담배꽁초, 뱉어난 침, 아름답지 못하니 어떡하지? 야, 우리가 치우자. 한 학생이 일어나서 주섬주섬 꽁초를 주우니까 모두 침을 문질러 닦고 휴지도 깨끗이 치웠습니다. 마침내 선도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루어졌고 상황도 아름답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길에서 어떤 학생이 꾹 인사를 해왔습니다. 요즘 학생들 어른 보고 인사 잘 안 하잖아요. 그 예의 바른 태도가 너무 좋아서 물었습니다. 학생 혹시 우리 아는 사이야? 지난번 담배 피우는 예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 그렇구나 참. 아이, 내가 몰라서 미안하다. 근데 잘 실천하고 있나? 예, 저도 암기력이 전만 못한 것 같아서 당분간 참기로 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자네들 덕분에 모처럼 나도 어른 노릇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오히려 고맙다. 자, 지난주 가난한 지하교회의 목사님이 담배 피우는 여학생들을 멋지게 선도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겪었던 비슷한 경험담을 공유해 봤습니다. 자, 어른 노릇도 시대에 맞게 해야 존경받을 수 있다라는 교훈을 얻은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